오. 뭐야? 광주시 경계경보 발령? 가까운 곳으로 즉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이 안 되는데? 우선 피하고 봐야지. 잠깐. 언제까지 대피할지도 모르는데 이거 비상가방 이런 거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재난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발송되는 재난 문자 서비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시작됐는데요. 송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에서 어떤 그 송출해야 될 어떤 내용들하고 지역을 한정해서 보내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광주시 재난상황실과 행정안전부에서는 실시간으로 위험 상황을 모니터하고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재난 문자도 세 가지로 나뉩니다. 위급 재난 문자는 국가적인 위기가 예상될 때 발송되고요. 긴급 재난 문자는 태풍이나 화재 등으로 대피가 필요할 때 전송됩니다. 안전 안내 문자는 주의가 필요할 때 전송됩니다. 이들은 각각 소리도 다른데요. 그렇다면 위급 재난 문자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른들은 신분증 반드시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어린이들도 사전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반드시 준비를 해가지고 상호 연락이 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비상 상황 때 내 가족의 안부가 이렇게 불안하게 되면은 많이 동요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는 데서 가장 중요한 생수, 정전 사태를 대비한 양초 이런 거 필수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라디오랑 보조 배터리.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 아프면은 이럴 때는 의료가 마비될 수 있잖아요. 비상 상비야. 기저귀나 여벌의 옷처럼 개인용품도 적절하게 챙겨주세요. 비상용품 준비 완료. 이제 나가볼까요? 엘리베이터? 비상 상황에는 무조건 계단이야. 그런데 전 어디로 가야 하죠? 우리 비상시 대피소는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는 총 현재 585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대피소가 어떤 아파트의 어떤 지하 시설이라든지 공공 건물의 지하 시설, 혹시 뭐 예를 들어서 지정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경계경보 상황이라든지 공습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지하 대피소를 우선 대피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피소는 국민재난 안전 포털과 안전디딤돌 어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파트나 공공시설 지하가 가장 좋은 대피소라는 사실. 대피소 맞네. 지하 주차장이 없는 빌라나 혹은 저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 근처에 지하 주차장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광주 지하철은 역에 상관없이 모두 민간 대피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유. 우리 집에서 가까운 이 농성역이 바로 대피소였네요. 모든 지하철역이 대피소인 만큼 다들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지하철역, 대피소. 이번에는 상황별 대피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몸과 머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땅이 흔들리는 시간은 1에서 2분 정도이므로 바로 밖으로 대피하기보다는 단단한 탁자 밑에서 몸을 먼저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하는데요. 지진이 나면 전기가 불안정해지고 물건이나 간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무너지기 쉬운 물건은 피하고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일단 출입구가 막혔다면 일단 통신 장비를 통해서 도움 요청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통신이 원활하지 않다면 소리를 이용하여 구조 신호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무작정 소리를 지르면서 체력을 소모하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물건을 두드려 규칙적으로 두드리며 소리를 내서 구조 신호를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화재 대피 요령입니다.
건조한 봄, 가을은 물론 무더운 여름에도 화재를 피할 수 없는데요. 일단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건물 1층을 통해서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때 유도등을 찾아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만약에 건물이 어두워진다면 한 손으로는 벽을 짚어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우리가 연기를 마시면 금방 질식하여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한 손으로는 젖은 수건이나 담요 등을 이용해서 코와 입을 막아 호흡기를 보호해 주신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불길이 번져서 1층으로 나갈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땐 왕관기를 통해 탈출해야 합니다. 안전띠를 등과 겨드랑이에 단단히 매고 건물 밖으로 나가면 되는데요. 속도 조절을 위해 손으로 벽을 치며 내려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름에 특히 조심해야 할 것, 태풍과 침수입니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60mm, 12시간 110mm 정도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어질 때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특보입니다. 호우주의보가 내리면 가능한 실내에 머물러야 합니다. 대부분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강풍과 동반되고 또 다니는 인도나 도로가 침수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외출은 자제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 실내에 있는데 빗물이 침수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우리 신체 부위에 무릎 이상 차오르기 전에 서둘러서 또 대피를 해주셔야 돼요. 물이 차오르면 지하보다는 위로 피해야 하는데요. 구명조끼를 입고 난간을 붙잡고 올라야 합니다. 발의 감각을 세워서 바닥을 쓸듯이 올라가는 게 포인트래요. 만약 운전하고 있는데 차 안에 물이 찬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분하게 안전벨트를 풀고 문을 힘주어 열어줍니다. 손이 다치지 않도록 가운데를 잡아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와주세요. 안전하게 탈출하지 못하고 갇히는 상황이 오시게 됐다면 저희 119에 신속하게 신고를 해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출동을 해서 그 문을 개방해서 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다치신 분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응급조치 후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피소에서 지켜야 할 국민 행동 요령도 알려드릴게요. 아, 대피소도 오고 심심한데 나 진짜 살다 나 별일이 다 겪네. 이거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어. 불필요한 전화는 삼가주세요. 여러 명이서 함께 대피할 때도 매너를 지켜야겠죠? 저거 물 아니야? 나 물 하나밖에 안 가져왔는데. 그러면 원래 챙겨야겠다. 위급한 상황인 만큼 서로를 배려하는 것 잊지 마세요. 3개 있으니까. 재난 상황에서는 개인의 차를 이용해야지. 나부터 빨리 가야지. 자가용보단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 상황들, 상황별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미리미리 대비하도록 해요. 이런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평상시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좀 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을 위해 꼭 기억해 주세요. 사실 재난 상황과 대피 상황이 없는 게 가장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 대피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왕좌왕하는 것보다 제대로 알고 대피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내 주변에 이 대피소들 꼭 확인해 주시고 혹시 모를 비상 물품들도 잘 구비해 두시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재난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부와 옆 사람을 신뢰하는 것. 위급한 상황일수록 침착하게, 어려울 때일수록 차분하게,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안전한 사회 함께 만들어요. 마음이